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아랫방향의 중력에 의해서 속도 V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과 같은 외력은 물체를 가속시킨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 스카이다이빙 선수들의 속력은 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이 무한하게 가속될까요?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그 물체가 무한히 가속되진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저항 중 하나인 이 공기 저항 혹은 공기의 항력 때문인데요. 특히 공기 저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속력이 빨라질수록 그 항력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스카이다이빙 선수가 받는 힘을 고려할 때 이렇게 중력 외에도 항력을 같이 고려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중력 때문에 이 선수의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 보면 이 뒤에 있는 항력도 같이 점점 커지게 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는 이렇게 두 항이 균형을 이뤄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오게 되고, 그때의 속도를 우리는 정단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한대는 시간이 충분히 지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저항인 도선에서의 정기적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선에서는 중력 대신에 전기장이 작용하게 되고, 이 전기력에 의해서 가벼운 전자들은 쉽게 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속된 전자들은 공기 저항과 마찬가지로 이 도선 안에 있는 이온이나 원자와의 충돌로 인한 항력을 받게 됩니다. 이 항력 역시 속도가 커질수록 증가하게 되고, 충돌 수가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충돌수인 U를 활용해서 항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전자들이 받는 힘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전기력과 항력이 균형을 이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들이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식으로부터 이 전류를 전기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류가 전기장에 비례한다는 법칙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례계수의 역수가 바로 저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도선의 온도를 점점 더 올려보겠습니다. 도선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도선을 구성하는 원자와 이온의 진동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 도선 안에서 이동하는 전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온들이 더 걸리적거려서 충돌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저항이 높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적인 금속 도선의 온도를 높여가면서 그 도선의 저항을 측정해보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간혹 어떤 금속은 온도를 어느 이하로 낮췄을 때 여기 노란색처럼 저항이 0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저항이 0인 상황에서는 외부 자기장에 반하는 반자성을 띠게 되어서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효과를 갖기도 하고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을 발생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높은 전류와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기술들에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충돌 혹은 저항은 플라즈마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쿨롱 힘을 받는 아주 작은 하전 입자들 간의 충돌이란 사실상 그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전 입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면 이 두 입자는 오랫동안 전기장으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만큼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각도가 크게 휘어지게 됩니다. 즉 충돌을 크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하전 입자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면 사실상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할 틈도 없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즉 다른 입자들과 충돌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즉 앞에서의 도선과 반대로 이 플라즈마는 온도가 높을수록, 즉 빠르게 움직일수록 오히려 충돌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의 당구공 혹은 포켓볼에서의 충돌과는 반대되는 직관입니다. 포켓볼은 빠르게 치면 더 많이 충돌하는 반면에 이 플라즈마 하전 입자들은 반대로 빠를수록 충돌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러더퍼드 충돌, 러더퍼드 산란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때 충돌수를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속도의 3승의 반비례 혹은 온도의 1.5승의 반비례해서 충돌수가 작아진다는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세한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지만 전공자분들께서는 이 러더퍼드 산란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하고 유도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저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금속 도선의 저항을 계산할 때 이렇게 전기력과 항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자, 플라즈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 플라즈마는 전자 하나가 아닌 유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를 활용해서 단위 부피당 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전류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전기장에 비례하는, 즉 옴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비례계수를 전기 전도도인 시그마, 그리고 그것의 역수를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 식으로부터 저항은 충돌수에 비례한다는 걸 구할 수 있고, 우리 플라즈마에서는 이것이 온도의 1.5승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는 저항이 있을 때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구를 오래 켜두면 그 전구를 만졌을 때 뜨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에서 열이 발생시키는 것도 바로 그 예시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물리학자 줄의 이름을 따서 줄가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행위학 장치인 토카막에서도 플라즈마 안에 전류를 흘려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거기다 오늘 이 플라즈마는 저항도 갖고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울 가열이 플라즈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융합을 위해서는 플라즈마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토카막을 활용한다면 그 원리상 자동으로 플라즈마를 가열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핵융합 장치로서 토카막이 유망한 후보로 떠오른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주울 가열이 만능은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바에 따르면 이 플라즈마의 저항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즉 주울 가열로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줄수록 그 주울 가열의 효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울 가열만으로는 이 핵융합에 필요한 1억 도 수준까지 플라즈마를 가열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전자기파를 이용한 가열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빔을 쏴주거나 하는 등의 다른 방식의 가열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플라즈마 안에서 전자 하나가 받는 힘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앞에서 배운 대로 전기장에 의한 가속력과 충돌에 의한 항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항력에서의 충돌수 N는 속도의 3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항력은 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고도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때 전자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전기장 E에 의해서 가속되게 됩니다. 근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항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력이 감소할수록 전자가 받는 힘의 합은 커져서 더 많이 가속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속된 전자는 다시 항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이상한 양성 피드백, 악순환을 통해서 전자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폭주전자, 런어웨이 일렉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토카막 실험에서도 특정 상황에서 이런 폭주전자들이 관찰되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전자들이 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벽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주전자의 원리와 완화 방법 등은 현재 핵융합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플라즈마의 충돌과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 플라즈마의 충돌은 플라즈마를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확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